자, 이번 시간은 23년 2차 경영특채 범죄학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내용들이 몇 개가 있긴 했는데, 그죠? 자, 그래서 뭐 한 16번, 16번이나 뭐 14번, 14번 정도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들인데, 이건 아마 이제 배우지 않은 내용이지만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 생각에는 아마 16번 문제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새로운 유형이 하나 나왔는데요. 11번. 11번의 유형. 12번. 자, 12번 이런 정도가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죠. 자, 범죄학 연구 방법. 그랬다죠. 연구 방법. 자, 연구 방법의 문제죠. 연구 방법. 자, 1번. 서들랜드와 크레이시에 따르면 범죄학은 범죄에 대한 모든 지식체계다. 범죄 원인과 법의문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범죄학은 법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는 학제적인 학문이다. 경험론적 범죄학 연구 방법은 표본 집단조사, 설문조사, 통계조사, 실험연구, 관찰연구가 포함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통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암수가 있죠. 그러면 암수를 조사하는 방법은 암수죠. 통계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암수조사가 보통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설문조사. 그럼 이 설문조사가 대상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자기보고조사. 자,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조사. 그죠? 피해자 조사. 자, 그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자 조사. 자, 이런 형태들이 있었죠. 정보 제공자 조사.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 연구자가 직접 범죄를 관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접입니다. 자, 간접 관찰이에요. 간접. 그래서 제가요, 동영에다가 이거를 냈던 거예요. 자, 동영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낸 겁니다. 그대로. 자, 제 생각에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잡았던 건데. 자, 2번은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의 비교입니다.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의 비교. 자, 그러면 고전주의 범죄학. 자, 2번은 고전주의 범죄학과 실증주의 범죄학의 비교죠. 그죠? 고전주의, 실증주의. 이것도 우리가 동영에서 연습했던 거예요. 고전주의 학파는 개인의 소질과 환경에 주목하여 범죄자의 행위에 대한 결정론 땡. 1번은 실증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실증주의. 자, 실증주의 범죄학은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요인 여러 가지를 설명했다. 실증주의. 자, 고전주의 범죄학파는 범죄자의 자유의지, 합리성에 기반을 둔 것이다. 3번 맞습니다. 실증학파는 범죄 원인 규명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상조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고전주의다. 그래서 틀렸던 내용이에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3번. 자, 3번은 빈칸 쓰기죠. 누구누구, 기억은 누구누구, 어떤 얘기를 했고, 니은은 누구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롱브로조를 비판했대요. 얘가 롱브로조를 비판했답니다. 자, 누굽니까? 자, 롱브로조에 비판한 사람, 고링이죠, 고링. 자, 요 그림 기억 안 나세요? 롱브로조가 있었고 롱브로조를 비판한 사람이 고링이고 고링을 비판한 사람이 후튼이잖아요. 후튼. 그죠? 자, 요 관계 기억나시죠? 롱브로조를 비판했던 사람이 고링이고 고링을 비판했던 사람이 후튼이다. 그래서 롱브로조와 후튼은 같은 주장을 했던 사람이다. 자, 도덕적 발달 단계. 자, 도덕적 발달 단계 하면 도덕적 발달하면 두 사람이 나와요. 자, 콜버그, 그 다음에 피아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관습 전, 관습 후, 그죠? 자, 요 세 개 수준 나누고 딱 두 개씩 6단계 나오는 사람. 자, 이거는 뭡니까? 콜버그죠. 콜버그.
그래서 고린과 콜버그. 자, 근데 만약에 콜버그를 찾았다면,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아마 조금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4번을 썼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죠? 충분히 뭐 답 2번을 골랐을 수 있습니다. 자, 4번. 자, 따르뜨의 모방 이론. 자, 따르뜨. 자, 따르뜨의 모방의 법칙이죠. 따르뜨의 모방의 법칙. 자, 모방의 법칙. 자, 따르트는 사회는 곧 모방이라 할 정도로 모든 사회 현상을 모방의 결과로 봤다. 범죄 행위 역시 모방된다. 자, 모방의 법칙은 학습에 영향을 미쳤다. 거리의 법칙은 이것도 냈던 문제입니다. 제가 동영에다가. 그죠? 자, 여러분이 동영 수업 잘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거리의 모방과 거리는 어떻게 돼요? 반비례, 비례. 자, 모방과 거리와 모방. 그 다음에 밀접 접촉. 그죠? 밀접. 자, 밀접. 자, 모방. 자, 모방이죠. 그러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모방 정도가 세지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반비례다. 반비례. 자, 이거는 반비례 관계 있고요. 자, 밀접할수록 모방 강도가 세지죠. 그래서 이거는 정비례, 비례 관계죠. 비례. 자, 그래서 비례, 반비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난이도 높지 않았습니다. 자, 4번은 뭐예요? 자, 방향의 법칙이죠. 열등한 사람이 위에, 우월한 사람을 따라하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의 법칙. 자, 그다음에 5번. 5번에 쇼와 맥케이가 있죠. 쇼와 맥케이. 자, 쇼와 맥케이. 자, 쇼와 맥케이의 4배 해체 이론이네요. 4배 해체 이론. 자, 4배 해체 이론. 자, 특정 지역에서 범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했다. 맞습니다. 지역 주민의 인종과 민족의 변화가 해당 지역의 범죄를 좌우하는 핵심이다. 땡. 자, 어떤 지역이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사회 해체가 진행이 돼요. 그죠?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사회 해체가 진행이 되면 사회 규범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 이러한 지역은 사회 해체된 지역은 그대로 계승이 된다. 그죠?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지역은 인종과 국적, 민족과 관계없다 그랬어요. 민족 등과 관계없이 일정한 범죄율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떤 인종이나 국적이나 민족에 살든지 관계없이 이런 사회에 해체된 지역은 그대로 범죄 발생률이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전이지역은 이지대죠. 이지대. 전이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해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사회 해체를 일으키는 요소들, 그죠? 낮은 경제적 지위, 민족의 이질성, 거주 불안성을 제시했다. 자, 6번 볼까요? 6번도 우리가 동영과 관련된 겁니다. 자, 에그뉴의 일반 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그뉴의 일반 긴장이론. 자, 일반 긴장이론. 자, 일반 긴장이론. 자, 요게 좀 문제가 되긴 하죠. 지난번에 22년도에 2차 때 문제랑 23년 1차 때 문제가 좀 달랐어요. 이거를 미시적인 이론이다 보는 썰도 있고 거시적이다는 볼도 썰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뭐예요? 특징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긴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긴장. 그죠? 자,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든 계층. 자, 머튼의 긴장이론은 하류 계층의 사람들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가 생길 때 긴장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에그뉴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긴장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그죠? 자, 이유가 뭐였어요? 기대와 성취의 불일치. 자, 기대와 성취의 불일치. 자, 불일치가 발생이 되죠. 불일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취 목표 실패. 자, 목표 달성의 실패.
목표 달성에 실패를 한다든가, 달성에 실패한다든가. 자,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자극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부정적인 자극에 직면했을 때, 그죠? 부정적인 자극에 직면했을 때 긴장이 발생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자 볼까요? 수년 동안 부모의 학대와 방임을 경험했다죠. 자, 그다음에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경험했다. 2번. 학교 시험에서 기대된 점수를 얻지 못했다. 자, 4번. 자, 반사회적의 공격적인 성향. 이거는 긴장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4번은 안 들어가죠. 이 긴장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 자, 그다음에 7번. 자, 범죄학자와 이제 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에는 하류 계층의 비행이 중류 계층의 가치와 규범에 저항. 자, 1번 기억나시죠? 밀러와 코엔의 비교를 꼭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1번. 자, 밀러와 코엔. 자, 밀러와 코엔을 비교해야 된다. 이거는 저항이 아니다 그랬고. 자, 코엔은 저항이다 그랬죠? 저항이다. 자, 이번에 클로와드 올인의 차별적 기회 구조이론은, 자, 그러면 클로와드와 올인 이 사람들이 주장했는데요. 기회 구조 이론이죠. 차별적 기회 구조 이론. 자, 기회 구조 이론이니까. 그러면 머튼의 아노미를 가져왔겠죠? 그러면 자, 기회 구조 이론. 그러면 이게 차별적인 기회 구조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말이죠. 뭐를 더한 거예요? 머튼의 자, 긴장 이론. 그죠? 머튼의 아노미랑 그 다음에 이러한 기회 구조는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합의 문화에서 비롯된다. 합의 문화 이론을 더한 겁니다. 합의 문화 이론. 자, 합의 문화 이론을 더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요즘에 이런 더하기가 생각보다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사이클 맞자의 중화기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밀러. 자, 밀러는 독자적인 문화가 있다 그랬죠? 3번에 밀러. 자, 밀러의 합의 문화 이론. 자, 그 다음에 이제 울프강과 페라티쿠의 폭력적 합의 문화 이론이 존재한다. 자, 8번. 자, 8번에 자, 가프레슨과 허쉬다. 그죠? 가프레슨과 허쉬의 뭐였어요? 요게 일반 GTC였죠? 자, 일반 이론이죠. 일반 이론. 범죄에 대한 일반 이론. 자, 우리가 General Theory of Crime. 그러면 이거는 낮은 자기 통제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골라라.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인데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2번은 뭐예요? 유년기에 형성된 자기 통제력은 개인의 상황과 자, 생애 과정의 경험에 따라 변한다. 변한대요. 변한다. 자, 변한다 그랬어요. 이게 생애 과정 이론이죠. 자, 생애 과정 이론. 자, 생애 과정 이론. 자, 낮은 자기 통제력의 주요 원인은 청소년기 동안에 경험한 비행과 친구의 교제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아니라 낮은 자기 통제력은 자, 이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종의 이제 뭐 가정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어렸을 때 형성되는 것들이 쭉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4번은 뭐예요? 4번은 합법과 위법 사이를 표류하는 것이다. 이거는 사이크스 맞자의 표류이론이죠. 표류이론. 자, 표류이론. 자, 그래서 가장 올바른 게 1번이 되는 건데, 자, 전혀 아닌 것들을 막 던져놓고 골라라. 다시 말하면 종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자, 헤이건의 권력 통제 이론이죠. 자, 권력 통제 이론. 자, 권력 통제 이론. 자, 적절한 거. 자, 여기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번, 2번, 3번, 4번. 요것은 뭡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왜요?
1번은 뭡니까? 아노미의 발생 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 이거는 머튼의 긴장 이론이죠. 머튼의 긴장 이론. 자, 머튼의 긴장 이론. 자, 부모가 아들보다 딸을 더 통제하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자, 소녀가 소년보다 더 위험한 자, 행동을 한다. 그랬죠? 반대로 돼 있네요. 이거 내용이 틀렸네. 소년이 통제되지 않으니까 소녀보다 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용이 틀렸고요. 자, 이거는 전혀 관계없고.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부모의 직장에서 권력적인 지위가 부부 간의 권력관계에 반영이 되고 이는 자녀에 대한 감독 통제 수준과 연결된다. 자, 4번. 부모의 권력이 평등한 가정의 자녀들은 성별에 따른 범죄 정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가부장적 가정의 자녀들의 성별에 따른 점수 차이가 자, 뚜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권력 통제는 가부장적인 사회죠. 가부장. 자, 가부장적 가정이죠. 자, 여기가 남녀 차이가 크죠. 남녀 간의 범죄 차이가 매우 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등한 가정이죠. 자, 평등한 가정은 차이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남녀 간의 차이가 많이 없다. 여기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자, 권력 통제에 따르면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 남녀 간의 범죄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내용이 틀려서 틀렸습니다. 2번과 4번은 내용을 틀리게 한 거고요. 1번은 전혀 아닌 걸 껴놓은 거고 3번이 가장 올바른 내용이 됩니다. 자, 10번에 발달범죄학이네요. 발달범죄학. 자, 발달범죄학. 자, 숀벨리 나왔네요. 숀벨리는 지난번에 이제 경위공채도 나왔던 거예요. 자, 사회통제 이론과 사회학습 이론을 통합하여 범죄 행위는 행위자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발전적 과정에서 발생한다. 샘슨과 라움의 뭐예요? 샘슨과 라움은 생애 등급 이론이죠. 자, 아동기 청소년을 거쳐 성인까지 생애에 걸쳐서 범죄의 지속성과 지속이 되기도 하고 가변성, 그죠? 변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는 거고 지속되는 사람도 있고 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속성과 가변성을 설명했다. 샘슨과 라움은 행위자를 둘러싼 상황적, 구조적 변화로 인해 범죄가 중단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번과 3번이 같은 내용인데요. 샘슨과 라움은 범죄를 쭉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전환기를 맞으면서 하지 않게 되고 하지 않다가 어떤 전환점이 되어서 이때부터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변성이라고 합니다. 가변성. 쭉 지속하는 것도 있고. 자, 모핏의 자, 비행 청소년에 분류해서 청소년 한정기, 자, 청소년 한정기 집단이 저지르는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는 자, 전 생애 과정을 통해 안정성을 드러내며 가변성을 특징하지 않는다. 자, 이게 4번이 내용이 틀린 거죠. 그죠? 4번이 틀렸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청소년 한정기는 뭡니까? 청소년 한정기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청소년 한정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생애 지속형이 있죠? 생애 지속형 이제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청소년기 때만 범죄하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만 범죄를 하다가, 범죄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하지 않게 되는 거고, 생애 지속형은 쭉 하는 거예요. 쭉 나이가 먹어서도. 그러면 자, 여기 안정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죠. 안정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틀리게 했던 내용입니다. 자, 11번이 좀 새로운 유형이었는데 자, 11번에 박스의 내용을 보고 뭔가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자, 찾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 태어나서 부족함이 자랐는데 고등학교 진학 후에 비행 친구들과 어울려 자, 비행 소년단과 어울려 자, 어울렸다 그랬죠? 어울렸다. 자, 그래서 비행 행동을 자, 가담을 했다죠? 이게 차별적 접촉이죠. 자, 이게 1번이 되네요. 1번의 차별 접촉. 자, 주변 친구들로부터 비행 소년 비난을 받았어요.
비행소년은 비난을 받고 이 비난이 뭡니까? 부정적인 낙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낙인 이론이 나오겠죠. 낙인 이론이 있나요? 4번에 있네. 4번. 자, 급기야 불법 도박을 맞았다. 군대 입대하게 됐다. 규칙적이고 통계된 군대 생활의 삶에 대한 고민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갑은 전역 이후에 기술을 배워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더 이상 자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비행을 저지르다가 군대 가가지고 그 이후에는 범죄 안 하는 거야. 자 이게 자 샘슨과 라옴의 자 3번이죠. 3번에 생애 등급, 연령 등급, 생애 과정 이론. 그러면 여기서 관계가 없는 거 뭐예요? 자 문화 갈등이죠. 자 2번이 여기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지문을 보고 이론들을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도 새로운 유형인데요. 자, 박스를 이렇게 주고 이것을 연결하는 문제이죠. 자, 샘슨과 동료들 집합 효율성 이론. 자,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중요시하죠. 상호 유대와 신뢰도 향상. 딩동댕. 자, 학자와 이론과 대책을 연결하는 문제. 자, 메스너와 로젠펠트 제도적 아노미. 자, 우리가 이제 그때 추가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제도적 아노미는 경제적 부를 너무 추구한다. 그죠? 사람들이 다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죠? 비경제적인 것들이 함몰이 되고 그죠? 불법을 사용해서라도 돈을 벌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 허쉬 사회 유대 이론. 자, 유대를 강화하는 거죠. 연결을 강화하는 거. 자, 러머트의 낙인 이론. 낙인 이론은 뭐야? 낙인을 통해서 범죄 양성이 된다. 낙인 찍으면 안 된다. 국가의 불간섭주의죠. 자, 건전한 가정 환경의 육성 그랬네요. 땡. 자, 그래서 낙인 찍지 않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어떤 행위에 대한 개입하지 않는 자,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자, 13번에 약물범죄 나왔어요. 약물범죄. 자, 약물범죄. 자, 마약류 관련 범위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 향정, 자, 대마. 맞습니다. 자, 클로와드 오린의 차별적 기회 이론. 자과 머트 나노미는 약물범죄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약물을 하고 싶은데, 그죠? 약물을 하고 싶은데, 자, 뭔가를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자, 우리가 도피형, 은둔형이 나오죠? 은둔형. 그래서 니은의 클로와드 오린에 나오는 것들이 기회구조 이론, 은둔형이라는 거, 도피형이라고 하는 자, 형태. 자, 이런 것들이 마약 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은 처음 보실 건데 WHO 세계보건기구가 주장했던 마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의존성이라는 게 있고요. 의존성. 그 다음에 내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금단현상. 자, 금단현상. 그 다음에 사회적 유해성. 자, 사회적 유해성. 자, 사회적 유해성. 자, 요 네 가지를 WHO가 마약의 특징으로 들었다. 자, 그러면 자,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게 의존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때마다 양이 증가하는 거. 이것을 내성. 그 다음에 중지하면 고통과 부작용이 따라요. 이것을 금단현상. 개인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에 해에 끼치는 물질. 사회적 유해성을 가진 물질.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자, 그러면 리을은 약물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류 계층에만 집중될까요? 아니다. 모든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유명 연예인들도 마약하잖아요. 그죠? 돈 없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리을 한 개가 틀렸고, 자, 옳은 걸 보냈네요. 세 개가 되겠네요. 자, 14번에 그로스의 강간의 유형입니다. 자, 그로스의 강간의 유형. 자, 강간의 유형을 불련학자가 세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심화 학습에서 다시 한번 더 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그죠? 요즘에는 유형론에서 분류가 많이 나옵니다. 분류.
피해자를 자기 통제하에 놓고 싶어 강간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한식으로 쓰는 보복형이 있어요. 보복형. 자, 그래서 헤어졌던 여자친구에 대해서 보복하는 차원에서 보복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를 지배함으로써 희열을 느끼는 권력형 강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학성, 변태송역 강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분노형도 있고요. 분노형. 자, 그러면 자신의 통제하에 놓고 싶어서 강간하는 것이다. 그죠? 자, 성공적으로 지배하기 목적으로 행하는 강간의 유형을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게 권력형 강간입니다. 지배함으로써. 자, 분노형은 뭐겠어요? 분노형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이제 분노, 울분을 표출함으로써 강간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고, 스릴 추구는 이제 그 스릴, 일종의 흥분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가학성 변태 성역은 가학적인 변태 성향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범죄 예방. 자, 범죄 예방에 대한 내용이네요. 범죄 예방. 자, 이건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처음 보는 거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아마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망적 예방 모델은 블렌팅과 파우스트. 자, 사망적 예방 모델 중에서 2차적 예방 모델에 속한다. 깨진 유리창 이런 거 무관용 원칙을 중요시한다. 랩은 범죄 예방의 개념을 실제 범죄도 줄여야 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줄이는 것을 정의했다. 범죄 예방은 범죄의 실질적 발생을 줄이는 정책과 시민이 범죄에 대해 가지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줄여가는 정책을 포함해야 된다. 자, 제퍼리가 주장했던 범죄 대책 중에 범죄 억제 모델은 뭡니까? 형 집행 단계에서 특별 예방의 관점을 강조했다. 자, 이거는 제퍼리가 주장했던 이론이 3개가 있었죠. 범죄 억제 이론, 사회 복귀 이론, 자, CPTD, 범죄 억제. 자, 요것도 기억나시죠? 자, 범죄 억제 모델, 그 다음에 사회 복귀 모델. 자, 사회 복귀 모델. 자, 그 다음에 CPTD. 자, 이거는 고전주의 시각이라고 그랬죠? 고전주의. 이거는 실증주의. 그죠? 실증주의. 그럼 요거는 뭐예요? 일반 예방이죠. 일반 예방. 자, 일반 예방. 자, 요거는 뭐예요? 특별 예방. 자, 이것도 우리가 동영을 하면서 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네요. 특별 예방 땡.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16번이 좀 어려웠어요. 레페토. 자, 레페토의 범죄 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레페토의 전이. 자, 범죄 전이. 자, 범죄 전입니다. 자, 이 레페토라는 사람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출에서 좀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레페토는 범죄자들이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전이 될 뿐이다라는 거야. 자, 어떤 것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대상을 바꾼다든가 장소를 바꾼다든가 기법을 바꾼다든가 바꾸는 것이지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이 될 뿐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1번에 레페토는 범죄는 탄력적이며 범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자, 여기서 1번의 내용은 말이죠. 요게 클락과 자, 펠슨과 클락. 자, 펠슨과 클락. 펠슨과 클락이 주장했던, 클라크가 주장했던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한 내용이야. 합리적 선택 이론. 자, 인간들은 합리적으로 이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하더라라는 거. 자, 그러면 레페토는 뭐라고 한 거예요? 범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할 건데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그럼 대상을 바꿔요. 이 장소 안 돼. 장소를 바꿔요. 자, 여기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레페토는 범죄자들은 여러 가지 범죄를 동시에 수행하려고 한다. 그죠? 합리적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은 A가 안 될 때는 B라는 플랜 B를 쓰는 거예요. 플랜 B.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나왔던 전혀 아닌 것들을 살짝 섞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우리가 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전술적 전이. 자, 전술적 전이.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이 뭐예요? 3번이 목표의 전이.
자, 옮겨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영역적 전이. 자, 그래서 전이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전이냐. 자, 2번은 말이죠. 자, 전술적 전이는 범죄자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새로운 수단을 쓰는 거다. 범죄는 똑같고 수단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피해 전이는 자, 범죄자가 어떤 피해를 대선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피해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자, 이게 목표가 바뀌는 거죠. 자, CCTV 증설로죠. 자, 이제 인접 지역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차량 절도 범위. 자, 그래서 자, 인접지로 이동을 해. 자, 그죠?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자, 영역적 정의, 지역적 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고민할 필요는 없었어요. 여기 이제 전의 유형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아마 이것도 아마 우리가 심화 학습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못했던 게 14번하고 이 16번이 아마 여러분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일 거예요. 자, 17번 우리가 많이 했었죠. 범죄 예측. 범죄 예측. 범죄 예측이란 예방, 수사, 재판, 교정의 각 단계 잠재적인 범죄의 법령 가능성이나 범죄자, 할 사람들을 그죠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거, 했던 사람들이 또 할 건가에 관한 판단을 예측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니은. 자, 버제스 나왔죠? 버제스. 자, 우리가 이제 버제스가 나오는데요. 이 버제스와 글록 부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버제스가 있는데 버제스가 실전 방식을 택했다. 실전 부여 방식, 실전 방식. 근데 글록 부부는 가중 실전 방식. 가중 실전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록 부부의 핵심은 가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중. 자, 다시 말하면 버제스는 말이죠. 그냥 어떤 요소가 있으면 빼기 1. 빼기 1. 그냥 1을 빼는 거예요. 근데 글록 부부는 빼기 1이 아니라 요게 없으면 빼기 3. 요거는 빼기 1. 요거는 빼기 2. 이렇게 가중하는 방식으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가중 실전 방식을 소개했다. 누가? 버제스가. 그죠? 이렇게 연결해서 틀린 거죠. 장난친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교정 단계는 가석방 여부, 가석방 시기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 디귿 맞습니다. 자, 리을. 우리나라의 범죄 예측은 청소년 재범을 예측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리을도 맞습니다. 요거 하나 장난친 거예요. 자, 18번. 자, 범죄 피해자. 범죄 피해자. 범죄 피해자죠. 자, 레클레스는 뭐로 했어요? 가해자, 피해자 모델. 피해자, 가해자 모델을 분류했다. 이거는 피해자의 분류에서 나왔네요. 피해자의 분류. 기억나시죠? 자, 1번이 맞습니다. 1번 맞아요. 자, 2번은 자, 맨델전. 자, 맨델전은 유책 정도에 따라 분류했죠. 유책 정도. 유책 정도에 따라서 5단계 나눴잖아요. 5, 4, 3, 2, 1.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헨티히. 자, 헨티히. 헨티히는 어떻게 나눴어요? 자, 헨티히는 심리학적 기준으로 헨티히는 일반적 범죄자. 일반적 범죄자. 일반적 피해자. 그 다음에 또 잠재적 피해자. 이렇게 나눴죠. 잠재적 피해자. 그래서 자, 2번과 3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은 말입니다. 4번. 자, 피해자를 위한 정의란 논문에서 피해자의 공적 구제. 피해자의 공적 구제. 피해자의 공적 구제를 강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 공적 구제. 피해 보상의 어머니. 누굽니까? 미세스 플라이입니다. 플라이. 플라이 여사. 자, 플라이 여사가 나오겠죠? 엘렌베르그 그랬네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이거는 우리가 준비했었죠. 회복적 사법. 응보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을 구분했던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문제도 많이 드렸었는데, 그죠? 회복조사법은 자발적인 피해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참여하는 거예요. 회복조사법은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 중재, 가족회합 모델, 집단회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회복조사법은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회복을 중심으로 아니죠.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통적 사법하고 회복적 사법의 차이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는 것이 응보적 사법이고요. 그 다음 회복적 사법은 화해죠. 피해자와 화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를 통해서 사회로 되돌려 보내줘야 되는 것들이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연합은 회복적 사회 개념을 대면, 변환, 회복 세 가지 개념으로 분류했다. 자, 20번 다이버즈. 자, 다이버즈. 보석과 구속적 부심은 다이버전이 아닙니다. 자, 아니다. 자, 법원 단계 다이버전은 선고 유예 맞습니다. 집행 유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체별, 그죠? 주체별 내용이 있었죠? 주체별 분류.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경찰, 검사, 검찰, 그 다음에 법원, 교정 단계의 다이버전. 그죠? 다이버전.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2번은 법원 단계의 다이버전. 자, 검찰 단계의 다이버전 가석방 되어 있네요. 가석방은 교정 단계의 내용이죠. 교정 단계의 다이버전이에요. 자, 3번. 경찰 단계의 다이버전은 4번. 자, 4번이네요. 경찰 다이버전은 훈방, 경고, 약식명령 청구. 자, 약식명령. 자, 약식명령 청구는 자, 검찰 단계죠. 그리고 약식명령은 법원 단계입니다. 약식명령. 자, 청구는 자, 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4번 틀렸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죠? 연습 좀 했던 내용들입니다. 기출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몰랐던 이제 16번이나 14번 정도는 모를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동영에서 충분히 다뤄봤던 문제들이고, 자, 여러분이 조금씩 이제 그 이론의 내용들을 한번 리뷰를 했다면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범죄학은 어느 정도의 뭐 루틴을 가지고 2개 정도 어려웠고 나머지는 쉬웠다. 그래서 한 2개 정도가 아마 적정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